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자, 한국 투자자 테슬라 투자 현황 먼저 보고 제이 테슬라 보겠습니다. 야, 11일 810달러까지 니오데이 이후 테슬라 주가가 잠시 떨어지니까 잠재 투자자들 싸게 줍줍 잘했지요. 다음날 바로 4.72% 주가 상승하고, 여기는 인베스팅닷컴 자료로 미국 시간이고 여기는 한국 예탁원 자료라서 시차가 하루 있습니다. 14일에 바이든 대통령 좀 더 확장된 부양책을 발표했었다면 바로 900 뚫는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 실망하긴 이르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가는 매수할 때만 보는 것이지 매수 후에는 주가보다는 기업 자체를 봐야 합니다. 정치적인 변수, 니오 같은 어설픈 경쟁자 굴기,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시스템 리스크고요. 뒤에서 좀 더 리스크적인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고요. 니오하고 엔비디아는 다시 주가 떨어져서 니오데이 이후 원상 복귀했습니다. 제이 테슬라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본 한국 투자자들의 승리였고요. 중경투TV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자금의 유동성, 한국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나, 이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봅니다. 해외 주식을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한국 투자자들 지금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전체적인 흐름만 보고 투자해도 수익률은 절대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쭉 지켜보니까 꾸준히 투자하신 분들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수익을 보셔서 젊은데도 일찍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투자들 우수하다, 진짜 뛰어난 민족이다 하는 게 테슬라 좋기는 하지만 역시나 미국 주식입니다. 양도소득세, 증권사 수수료로 생각하면 진짜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인내심이 있고 시장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괜히 한국 투자 주식 안 하고 해외 주식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죠. 한국 투자자가 우수한 이유는 언론에서도 서학개미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IMF, 금융위기, 이번에 코로나까지 이런 경제적인 리스크를 개인들이 다 몸소 겪다 보니까 금융적인 관심이나 금융지능이 매우 높지요. 이럴 때 추가 매수해야 된다, 이럴 때 매도해야 된다, 장기 투자는 기본이다, 이런 정확하게 체계를 갖춘 40, 50대 투자자가 정말 많고요. 서점에 가서도 보면 도서출판 현황만 보더라도 이런 주식이나 경영경제 관련 책은 정말 잘 팔리고요. 테슬라 투자도 보면 지금 들어오신 분도 조금 계시겠지만 대부분 400대에 들어와서 수익률 100% 이상 되는 분들 즐비합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 치고 정말 돌발적인 정치적인 요인이나 천재지변, 이런 불가항력적인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장기 투자해서 손해보신 분들 몇 분 못 본 듯 합니다. 또 한국인들이 테슬라 투자 많이 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테슬라 거래량을 보면 그냥 미미한 수준이지요. 세력이니 조작이니 이런 게 불가능한 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투자해도 무방할 듯 하고요.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11월 주가 하락할 때 싸게 많이들 줍줍하신 모습이고요. 중경투TV 구독해 놓으시면 이런 싸게 줍줍할 수 있는 시그널 확실히 전달하니까 구독 알람 켜 놓으시고요. 다시 표로 돌아와서 15일에 주가 하락하니까 순매수가 마이너스인데도 매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매수를 11일부터 15일까지 다 했기 때문에 순매수가 마이너스로 나온 것 뿐입니다. 거래량은 올해 들어서 이번이 제일 많았고요. 확실히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1월 8일 테슬라 신고가 찍었을 때 매도량보다 14일 주가 하락하니까 매도량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테슬라를 단기로 보는 단타 투자자층, 변동성층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뒤에서도 자세히 나오겠지만 테슬라는 정말 장기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거래만 빈번하면 증권사 수수료배만 불려주는 것이죠. 일단 바이든 정부 취임식 며칠 남지 않았고 27일 어닝 발표라는 확실한 호재가 있으니까 함께 지켜보자고요.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를 알아보면요, 이전에 예고했듯이 제이 테슬라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제 채널은 테슬라 위주로 하다가 종종 제이 테슬라 유망해 보이거나 공부가 필요해 보이는 기업들 꾸준히 분석하니까 구독 알람 꼭 해놓으시고요. 니오데이 이후 테슬라 주가가 10% 잠시 빠졌고 경쟁사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본이라는 게 같은 전기차 섹터나 관련된 분야 내에서 돌고 도는 것이지요. 테슬라는 아직까지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종 투자층이 적고
그리고 경쟁자의 굴기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석해 보았지만 이번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리오데이 이후 미국 언론에서 공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중에서도 워렌 버핏이 2012년부터 투자하고 있는 BY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을 회상하면 워렌이 처음 중국 전기차 BYD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지만 저도 솔직히 의문이 많았고요. 워렌 버핏이 중국 전기차라 그것도 신생기업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능했고요. 테슬라도 1년 동안 7배 올랐지만 BYD도 4배 올랐습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전기자동차의 성공이 이제는 가능하다고 확신이 든 시장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BYD에도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는데요. 대신에 니오는 니오데이 이후 전환사채 발행과 시티그룹에서도 말했지만 니오의 전기차는 테슬라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일주일간 바짝 주가 상승했다가 지금까지 몰린 투자들 급매도하고 주가 니오데이 전보다 더 빠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언론에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중국 전기차 BYD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단 한 출시되었고 중국에서 탑10 세일 자동차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실제로 주가를 보면 니오데이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니오 엔비디아는 잠시 상승했고 더 많이 상승한 기업은 니오의 모기업인 텐센트하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중국 전기차 BYD입니다. 며칠 전 웨드부시 댄 아버스가 테슬라 시총 2000조 간다고 할 때 중국에서의 테슬라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테슬라 모델 3는 중국에서 심장과 폐와 같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때문에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에 중국 전기차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즉 테슬라 주가를 제대로 보려면 바이든의 부양책이나 친환경차 정책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경쟁사는 상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테슬라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지 새로운 기술을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하고만 있어도 이번 리오데이처럼 테슬라의 주가는 금방 그리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죠. 중국에서 실제로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니오나 샤오퐁이 아닌 BYD 전기차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중국에서 압도적이긴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BYD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자금이 충분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BYD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창업 이후로 문 닫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어려울 때마다 워렌 버핏이 주주로 있는 회사만큼 워렌 버핏 계열사들 자금을 BYD로 확실하게 지원했는데요. 특히나 워렌의 포트폴리오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미국 탑 보험사 웰스파고는 지난 금융위기나 워렌 기업들이 어려울 때마다 현금 지원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보험사이기 때문에 웰스파고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어려울 때 잘 극복하고 꾸준히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괜히 워렌 버핏 하는 게 아니죠. 하나같이 최고의 회사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고요.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이 발전하게끔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케어한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급격한 성장으로 중국 전기차 세단에서 모델 3 판매량 1위 이런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이에 비해 BYD의 세단 칭과 환의 누적 판매량은 7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YD는 세단만 만드는 것이 아닌데요. 세단, 대형, 중형, 소형 뿐만 아니라 SUV, 시티카, MPV, 전기버스 이런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판매량의 절반 이상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전 차종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같이 있습니다. 12월에 BYD 전 차종이 56,000대 판매되었고 동기 대비 30.4% 상승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 누적 판매량은 42만 7,000대고요. 2019년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7.5%입니다. 2019년에는 50만 대 이상 판매했다가 올해 테슬라한테 시장 파일을 다 내주고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 모델 Y까지 나와서 BYD의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BYD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점이 참 이상했는데요. 중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이 연간 2,500만 대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장이라서 전기차 시장도 올해 10% 이상 성장해서 그런가 했는데 BYD의 차량 판매량은 마이너스 7.5%였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전기차까지 올해부터 중국 시장을 공략할 것인데 BYD의 어떤 점이 강해서 이렇게 주가는 계속 오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BYD의 매출 구조를 보면 한 번에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BYD는 전기차 사업도 하지만 전기차 부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이번 테슬라 모델 3Y로 인해서 시장의 파이는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신에 중국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BMW 일본차가 중국에서 공장 만들고 중국 내수도 판매하면서 자국에도 수입하고 하니까 BYD가 오랜 전기차 제조 경험을 기본으로 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해서 마진을 남기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 수직 계열화인 핀드림 전략입니다. 유럽, 일본차보다 빨리 전기차를 시작하고 양산을 했으니까 전장 부품, 세시, 조명, 센서, 배터리,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반도체, 파워트레인 이런 분야에서 우선순위에 있고 타 부품사와 완성차에게 부품을 공급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당연히 BYD도 차량은 생산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BYD 전기차 성능이나 고객 만족도 살펴보면 전형적인 중국 자국산 차입니다. 겉모습만 아우디, BMW 디자이너 데리고 와서 그럴듯하게 만들고 엔진이나 미션 이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차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정부 보조금 때문에 2019년 50만 대 판매된 것이지 테슬라가 아니었더라도 작년부터 작아지는 중국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7.5%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거고요. BYD는 1995년 모토로라, 노키아 등의 핸드폰 배터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기차까지 시장 영역을 확대한 기업이고요. 그만큼 배터리 기술만큼은 독보적인 기업이고요. 이후로 2012년부터 워렌 버핏이 투자하기 시작해서 워렌 버핏은 지금 24.59%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히말라야 캐피탈 8.24%, 시티그룹 4.4%까지 중국 기업 텐센트와 같이 겉모습은 중국 기업인데 실제로 자본은 워렌 버핏 우호 자본이 더 많고요. 때문에 중국 기업이지만 회계나 기업의 수익적인 측면이 중국 로컬 자동차 회사보다는 훨씬 더 우수합니다. 2018년부터 이미 흑자 전환했고요. 테슬라의 미래 전략이 차량 판매 마진은 최소로 하면서 꾸준히 현금이 창출되는 FSD나 테슬라 자동차 전용 보험 소프트웨어로 마진을 더 가져오겠다 한 것처럼 BYD도 테슬라하고 유럽, 일본 전기차에 승부가 안 되니까 전기차 전용 부품하고 전력 반도체 이런 것으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미래 성장 전략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BYD 주가가 올해 4배 이상 오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BYD는 절대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테슬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전기차 부품 회사가 된다면 이야기는 다를 듯합니다. 상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확실히 테슬라와 경쟁이 안 되는 자동차 사업의 비중은 52%로 완성차보다는 부품 생산 위주로 구조를 바꾸고 있고요. 대신에 기존부터 하고 있었던 스마트폰 부품 생산과 조립이 38%, 배터리 사업이 7.82%, 완성차보다 배터리, 자동차 부품 이런 영역으로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지고 있고요. 판매 지역 비중을 보면 해외 비중이 40%로 동기 대비 10% 이상 확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확 증가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BYD는 부품 회사로 전환했다. 테슬라의 직접적인 경쟁이 안 되니까 부품 회사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